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 산속에서 간단히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도 하고 오늘 하루를 또 성스럽게 관리한 마음으로 보내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지지난주에 있었던 메타버스, 지금 많은 인류는 이 뭔가 새로운 것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있습니다. 통신망이 초짜가 붙었던 그 과거 모뎀에서 초고속 1Mbps였죠. 그때만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초고속 통신망 십자가를 져가지고 전 세계 기술이 다 한국에 와서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급격하게 이 초고속망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지금은 기가 얘기를 그냥 당연하게 알아듣는 무려 1000배가 빨라지는 그런 세상이 2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통신, 텔레, 비디오라는 그 아날로그 그 웨이브, 소위 전파를 통해서 보냈던 기술, 공간, 지구의 그 미디어, 소위 그 공기라는 매체, 그 우주 공간에 뭐로 그것이 전파가 되는지 모르지만 빛은 파동 입자를 통해서 가듯이 이 맥스웰이 얘기하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이 웨이브의 트랜스퍼 속도가 빛의 속도다. 빛은 그러한 그 전자파다.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전파라는 걸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왜 되는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이 간다. 빛의 속도다. 30만 킬로미터 per sec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그 웨이브, FM, 라디오, TV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900년도는 이제 이 전파를 통한 비디오의 전송, 텔레비디오 시대였다 그러면 이제 2000년대 들었으면서 전파의 그 주파수 대역을 한 명 있으면 그걸 써야 되니까 주파수 대역을 잘 나누어서 쓰자. 거기에 CDMA가 나오고 TDA 방식인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 그 한정된 영역들을 텔레비가 쓰는 영역, 또 다른 통신이 쓰고 있는 이런 이제 블루투스가 쓰는 또 근거리망, 이것이 참 공교롭게도 그 아주 낮은 프리퀀시는 멀리 가고 높은 프리퀀시는 짧게밖에 보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TV가 FM이 이렇게 한정된 영역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이라는 것에는 더 어려운 기술, 산에다가 안테나를 달고 공청 주파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청 안테나를 달아서 보게도 하고 이런 것이 유선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케이블망을 타라 가지고 유선 방송에서 이제 그 전화선을 이용하는 소위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면서 이제 그 유선 방송이라고 했던 그 안테나 선을 보내는 방식의 공기로 보냈던 전파를 그 유선을 통해서 보냈던 전파 방식을 우리는 아날로그라 했고, 이 아날로그 그 텔레비전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 선을 전부 전화선이나 동축망을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꿔서 컴프레션해서 보낼 때에 채널이 갑자기 공중망으로 우리 10채널도 못 보내던 텔레비 시대 한 40채널 되죠. 요즘에 그 디지털 비디오를 전파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공중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안테나를 케이블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것은 좀 곤란하겠다 해서 사실은 지상파 한 40채널 이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라는 게 사라진 나라 중에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고, 저 유럽이나 특히 영국 같은 데 가면 공항에 내려서 런던 시내로 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안테나들이 있는 것은 다 지상파 40채널, 우리가 40채널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걸로 그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케이블망으로 IPTV로 이것이 되면서 이제 그 디지털 컴프레션 된 비디오들을 그 전파 대역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방식이 되면서 더 늘어난 거죠. 뭐 CDMA도 그런 거죠. 많은 것을 더 많은 같은 전파로 보낸다. 그 전파 보내는 방식을 이제 IP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IPTV 이런 것이 되면서 지금은 와이파이로 핸드폰에 비디오를 보내는데 전파를 통해서 보내는 게 와이파이, 우리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방식이고, 케이블은 디지털로 보내서 유선, 파이버 옵틱 이런 걸로 해서 보내는 망이 된 거죠. 물론 이 전파가 이제 아주 많은 지금 이제 5G 이런 것은 촘촘하게 기지국을 놓고 거기까지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 많은 주파수를 그 같은 전파 대역에서 그 지역만 해야 되니까
이제 기지국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이 새로운 기술로 와이파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했던 유선방송 지상파 이런 데 썼던 아날로그 대역 폭의 그런 주파수 영역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MPEG-4 컴프레션이 나오고 또 전송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토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20년 사이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2020년 될 때 우리는 5G 특허 6G까지 들어가는 게 됐을 때, 그 6G, 5G가 됐다는 것은 파이버 옵틱 케이블의 백본, 소위 그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지구 서페이스를 해저 케이블로 다 만들어 연결해 놓고 끝에 안테나들 기지국이 나와서 그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이 어마어마한 전파 대역을 만들기 위한, 전송 대역을 만들기 위한 지구촌의 역사가 이뤄진 것이 2020년도에 4G가 마무리됐다. 4G가 되면서 5G가 정말 필요할까 할 정도의 그 밴드위스를 확보하게 됐고, 이제 우리가 뭐 UHD TV 나오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HD로 충분한 것 같아. 우리 눈이 시력이 1.0밖에 되지 않아. 그렇다고 보면 UHD 8K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익사이딩하지 않았다. 기술은 대단한 거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 눈, 사람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서 볼 때는 뭐 그런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상태, 4G가 됐을 때 놀랍게도 이 세상은 단절이라고 그러는 코로나가 온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2020년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고통을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인류가 힘들어지고 했지만 관광지가 정화되고 사람을 못 만나고 말을 못하게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만남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되고 학교를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걸 알게 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절, 교육이 스탑돼야 되고 교회가 스탑돼야 되고 회사가 단절되는 과정 속에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4G, 5G가 전 세계적으로, 저 아프리카의 수단까지도, 뭐 제가 이 아프리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 네팔 같은 데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연결된 커넥티드 월드가 2020년도에 완성되면서 정보를 보내는 텔레비디오 기술이 이제 IP 방식으로 가면서 생기는 것이 우리는 스마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유튜브 방송 플랫폼을 꼭 유튜브만이 아니래도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유튜브 플랫폼은 무료로, 우리나라도 유튜브 통신사에서 돈을 못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 있고, 그 플랫폼, 이 초고속망과 핸드폰으로 다 연결되고 누구나 초고화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내 이야기를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이 놀라운 상황 속에 변화는 무엇이 되느냐? 그 학교를 단절했지만 그래서 줌으로라도 혹은 유튜브로라도 볼 수 있는 것이 됐을 때에 방송 미디어는 무엇이냐 하는 거에서 이 방송국이라는 정보를 만들어서 컨텐츠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폼하고 있는 지식과 그 스마트 플랫폼 사이에 그 매체를 컨텐츠화하고 있는 이 방송 기술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고, 사실 30만이 넘는 교육 관련 선생님들은 이번 2년 동안, 코로나 동안 전부 방송국을 운영하신 겁니다. 줌이라는 걸 통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얼굴이 보여주고 하는 그 화면 공유 및 선생님이 있는 것은 최소한 두 개의 카메라를 스위칭하면서 보인 건데, 그 가장 펀더먼탈한 것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KBS, MBC, SBS, EBS에서 하는 것처럼 멋진 컨텐츠화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방송 기술이 들어가게 되니까 학교마다 온라인 스튜디오다, 뭐 미디어 센터다, 방송국을 바꿔라, 이런 것이 지금 불현듯 출발되면서 교육, 혁신 방향으로 우리는 이 컨텐츠, 강의라는 것이 교육의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어떤 걸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하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저런 거구나 알고 이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게 교실이다. 이 교실을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바뀌느냐, 방송국을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 방송의 보수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복잡한 기술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덕션 스위처, 인풋을 많이 받고 카메라맨들과 카메라가 한 걸 가져와서 스위칭하고 믹싱하고 효과를 줘서 그걸 엔코딩, 리코딩, 스트리밍하고 있는 이 방송국이 하는 것을 다림에서는 그동안 약 30년 동안 전 세계에 방송국의 헤드엔드, 방송국 안에서 부조정실, 주조정실 장비를 해왔는데, 이것을 학교에다가 먼저 적용하게 해서 방송, IPTV, 유튜브에
방송국을 방송국 전문가들이 써야 되는 장비와 방송국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방송 문화를 바꾼 것이 아이스마트의 인공지능 자동 방송국이 돼서 부조정실 솔루션으로 만든 것이고, 그것을 주조정실 스케줄 방송을 해서 몇 시에 나가고 자막도 광고도 자동으로 하고 삽입도 하고 이런 방송국에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 오토매틱 플레이아웃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주조정실이라는데, 그 주조정실은 이제 부조정실 스튜디오에 찍은 것들을 잘 편집해서 스케줄대로 방송이 나가는데, 요거 나가게 했으니까 여기다 광고 좀 넣어주세요. 여기 나가게 요때 자막으로 광고를 나가세요. 긴급 뉴스를 보내셔.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 컨트롤 펑션을 또 방송 컨텐츠를 넣어놓는 서버, 또 거기다 비디오를 넣어놓는 서버, 자막을 넣어놓는 서버, 광고를 넣어놓는 서버, 음악을 넣어놓는 서버, 이걸 따로따로 하는 걸 미디어 서버들이라고 하는데, 이 미디어 서버들의 그 시간에 그걸 딱 내보내게 하는 오토매틱 플레이 컨트롤러 APC라고 하는 걸 써서 그런 장비들을 네트워크나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포트로 시어하고 있는 것이 주조정실입니다. 그렇게 나온 방송을 레코딩해서 이 송출 대행사에 보내주거나 혹은 그것을 이 방송망을 통해서 각 SO 서비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케이블 TV사 지방마다 보내주는 방송을 하는 것이 송출 대행회사들인데, 이 송출 대행회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AP 미디어 서버를 다 통합시켜진 통합 자동 송출 서버를 하나 넣게 되면, APS라는 것을 넣게 되면 송출 대행사에 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아주 쉽게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든 것이 FS4000이라는 부조정실 솔루션입니다. 이 부조정실 솔루션은 각 학교마다도 들어가서 학교의 방송국을 만들 수 있어요. 1학년 방송, 2학년 방송, 3학년 방송 한 대 서버에서 다 각 교실로도 되고 유튜브로 나가기에는 통합 방송이 되면서 지금 교육부에서에게는 온라인 네트워크 방식의 KBS, EBS에서 하는 전체를 학교에다 집어넣어서 교육에 소위 강의에 대한 부분의 인식을 라이브로 교실에서 각 방마다 가던 강의를 정리해 나갈 수 있게끔 하되, 선생님이 교실에서 하는 강의 그대로가 KBS, MBC처럼 나오게 하는 자동 인공지능 이 프로덕션 스위처 기술을 만든 것이 이 아이스튜디오가 되고, 그 단순한 건 200으로 또 좀 방송국 같이 하는 건 7000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나가게 만든 것이 다림의 방송 컨텐츠 제작 기술의 혁신이다. 2020년 이후 나와 있는 이 놀라운 플랫폼에 이제 지식 정보를 바꿔서 라이브로 가든 파일로 만들어 가든 또 그 송출해서 KBS처럼 스케줄을 해서 그 시간 되면 탁탁탁 나가고, 학교도 1학년에는 1학년 방송이 한 번에 나가서 교실에 다 강의를 보게 되고, 선생님은 강의를 하는데 1시간씩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서로가 대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강의는 3분의 1 이상으로 압축돼서 줄 수 있다. 그것을 학생들이 보고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고울을 줘서 그 시간이 끝날 때 몇 개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서 약간의 상을 주게 되면 좀 일찍 나가서 그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갈 수 있다. 교실은 이제 선생님 강의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의하는 공간으로 간다는 교육 철학의 교육 혁신의 핵심에는 바로 이 강의를 어떻게 우리가 컨텐츠화하느냐, 또 그 컨텐츠가 됐을 때 이 스마트 플랫폼으로 그것을 빨리 볼 수 있고 토의하고 대화하고 거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실을 이제는 스마트 공간으로 가져가야 되고, 방송을 이제 모든 사람들의 데스크탑 방송국으로 바꾸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메타버스에서는 교실에서 어떻게 방송이 되는가 하는 아이스튜디오 강의 기술을, 방송 기술을 한 것을 자동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이번 주에 하는 코엑스에서 하는 시에는 방송국을, 데스크탑 방송국을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교실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회사에 만들어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는 그 몇 시간의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특수한 PD나 방송인들은 이런 장비가 많아지니까 그 장비들을 가서 인공지능에게 이런 특성과 경향을 만들어주고 세트를 어떻게 하는 걸 해주면 알아서 장비가 하게끔 만들므로써 한 명의 PD가 100개의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 그것이 지금 다림이 추구하고 있는 기술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코엑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